자, 이제 성별을 하실 차례인데, 성별은 남자, 여자,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글자도 남자, 여자라고 써야 되는데, 글자를 그냥 직접 쓰세요라고 하면은, 틀리는 경우도 많죠. 남성, 여성,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해되시죠? 남녀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체크박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박스는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고, 한 개를 선택하게 만들려면 네임이 같아야 돼요. 네임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타입이 라디오여야 됩니다. 라디오. 라디오는 채널 한 개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 여러 개의 채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줄 거를 체크디드라고 이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F4키 눌러서 보시면 여기 맨 처음 거는 맨 처음에 여기 체크디드가 아니라 Try yourself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는 게 체크드입니다. 체크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요게 그대로 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Try yourself를 보니까 잘 돼 있네요. 아시겠죠? 예, 선생님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스를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선생님 이거 잘 찾았어요. 찾기는 잘 찾았는데, 그러면 이제 div를 한 개 만드는 거죠. 폼그룹이라고 한 게 div. 박스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컨트롤 C 눌러서 그 밑에 성별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래시 div 만들어서 사이에다가 슬래시 div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폼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만드시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됐죠? 만드시고 라벨 같은 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라벨 쓰시고 이제 인풋 태그 쓰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냥 라벨을 한번 써볼게요. 라벨도 복사하시죠. 라벨 복사하셔가지고 성별이라고 써놓을게요. 젠더라고 썼는데, 젠더 아이디를 젠더라고 써야 되는데 얘가 라디오 버튼이기 때문에 이런 포를 쓰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죠? 입력하는 게. 그래서 두 개가 둘 다 아이디를 붙여놓으면 앞에 있는 것만 계속 선택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포는 일단 지울게요. 라벨만 먼저 써놓고요. 포는 지우시고 성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봤던 거, 요거죠. 봤던 거. 저는 남자, 여자만 있으면 되니까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개. 복사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라벨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써놨습니다. 라디오 인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써놨고요. 되었으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회원가입 폼에서 새로 고침 이렇게 해보시면 성별이랑 붙었어요. 내비게이션 성별이랑 이렇게 붙어있는 이유는, 지금 요거는 이제 이름 입력하는 라인이랑은 떨어져 있는데요. 성별이랑 붙었어요. 이유는 얘가 인라인이면 이렇게, 얘가 인라인으로 하면 얘 뒤에 붙어요. 이렇게 계속 뒤에 붙습니다. 붙어서 사용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얘가 인라인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 라인, 얘가 한 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뒤에 계속 붙게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div를 구분해서 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div를 만드는 것을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이제 div라는 게 만들고, 거기다 이제 제가 라벨한 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줄을 바꾸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성별이 위로 갔고, 이제 여기 입력하는 게 밑으로 떨어졌죠. 이해되시겠죠?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 라벨도 요게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div로 좀 구분을 해줘서
구분을 해줘서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성별이 한 줄, 그 다음에 여기 그 입력하는 게 실제적으로 입력하는 게 한 줄. DIV가 됐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디자인은 똑같아요. 아까처럼 똑같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요 라벨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한 줄을 만들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한 줄로 라디오 버튼을 잘 체크해서 넣는 것을 한 줄로 또 따로 만들었다. 되시겠죠? 네. DIV를 만들면 이게 한 줄이 블록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별 한 줄,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거 한 줄 이렇게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디드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임이 여기는 이렇게 이걸로 받을 게 아니잖아요. 젠더로 받을 겁니다. 젠더로 받을 거고요. 요것도 이제 네임이 똑같아야 돼요. 라디오 버튼으로 동작을 하려면 네임이 똑같아야 돼요. 네임이 똑같지 않으면 이제 그 한 개를 클릭하면 다른 게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틀리면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젠더 네임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썼는데 인풋 태그 안에다가 여기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쓰는 거죠. 남자 여자라고 써놨습니다. 보통 넘어갈 때 이 라벨 이 인풋 태그 안에 있는 요거는 이제 그냥 라벨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넘어가진 않아요. 그냥 디자인만 본 거라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인풋 태그니까 값을 집어넣어주는 밸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밸류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이제 이게 체크돼서 넘어갈 때 선택되어진 것에 밸류가 넘어가게 됩니다. 남자, 여자. 이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에 지금 이제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제 사이트가 특성상 미용이나 뭐 이런 다이어트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를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 고객이 여자예요. 주 고객을 맨 위에다 올려주시고 체크도 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이런 게 이제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그 헬스라든지 뭐 자동차는 주로 남성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자를 위에다 올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남자 여자 주고객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어로 쓸 때는 맨 우먼으로 구분하면 이제 여성이 밑에 내려오는데 메일 피메일로 구분하면 F니까 여성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앞에 나오게.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데, 저희는 남자 여자에서 남자가 가나다 순으로 해서는 위에 있죠. 그러니까 남자를 썼어요. 써가지고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성별을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회원가입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남자, 여자. 체크를 하면 여자를 체크하면 남자가 사라지고요. 남자를 체크하면 여자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라디오 버튼으로 잘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박스로 줬기 때문에, 라벨에서 박스로 줬기 때문에 클릭하는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는 범위가. 되셨나요? 얘가 이제 남자 글자를 클릭해도 이게 체크되는 거죠. 이렇게 범위가. 근데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만 주면 사실은 요 동그라미만 클릭이 클릭이 선택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지금 요거를 라벨로 이렇게 박스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이제 생년월일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생년월일을 이렇게 아이디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div까지. 폼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거 인풋 태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별 밑으로 버튼 위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아이디 붙여넣기 했습니다. for id 대신에 birth birth, birth, 생년월일이고요. 저희가 입력하려는 거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플레이스홀더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기 전 배경이니까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아이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 형태 YYYY-mm-dd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 입력할 수 있겠죠? 네. 텍스트고요. 텍스트고 전체 맥스 길이는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대시니까 이렇게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네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고, 벌스입니다. 벌스이고, 마찬가지로 아이디도 똑같이 벌스로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제 패턴 글자 이런 거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첫 번째. 그래서 패턴을 사용하시면 생년월일 정기호 표현식 이렇게 또 찾는 거죠. 저희가 이런 정기 표현식을 찾을 때 그 정기 표현식 모음, 생년월일도 있나? 생년월일 없네요. 이 모음이라는데 정기 표현식 모음이 별거 없네. 그럼 이제 여기 정기 표현식을 생년월일 정기 표현식 저인 표현식 하면 또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야, 정기 표현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형식에 따라서 이제 대시는 그냥 대시로 쓰시면 됩니다. 대시는 그냥 대시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잘 찾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맨 처음 8자리, 6자리 이거는 그냥 숫자로 올 숫자로만 입력하는 경우네요. 입력하는 경우 대시 같은 게 없어요. 중간에 대시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대시 있는 거 나오네요. 여기 대시. 중간에 대시를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서 대시를 나오는 게 이게 나옵니다. 정기 표현식을 사용해서 정기 표현식 패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이제 안 맞으면 타이틀에다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써야 합니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지정을 해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타입을 데이트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데이트라는 타입이 있어서요. 요걸 지금 데이트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브라우저에서 한번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이렇게 생년월일 대시로 이렇게 나오시고요. 달력 누르면 달력도 나옵니다. 달력도 나오시고 이렇게 연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쓸 수도 있으시고요. 달력을 위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날짜가 세팅이 돼서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타입을 데이트로 하면 저렇게 된다. 되셨나요? 근데 크롬은 그런데 크롬은 잘 됩니다. 엣지 한번 보겠습니다. 엣지 저희가 크롬 잘 되는 거 봤는데 저희가 이제 엣지 여기 있죠? 엣지를 가지고 이제 주소 붙여넣기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고 이제 여기 달력을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보다 더 낮은 버전에 해당이 되는 옛날 버전이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어디서 샀지?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네 보조 프로그램 맞네요. 네 이게 업버전 되면서 이 데이트가 먹어서 이렇게 달력이 지금 이제 요거 이게 엣지가 나왔어요. 엣지를 설정하라고 지금 아닌데 엣지가 실행이 됐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친 것 같은데 이런 비교가 안 되지. 자 윈도우즈에 아니야 윈도우즈가 아니라 프로그램 파일스 x86에 인터넷 익스플로러.exe 이게 엣지랑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엣지로 떴어요. 안타깝네. 이게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떴네요. 계속 떴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이런 이게 엣지가 뜬 거죠. 이게 엣지죠. 아이콘이 엣지예요 지금.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했더니 옛날 버전 거를 쓰려고 했더니 안 됐네요. 안타깝네. 엣지가 떠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네요.
이게 날짜가 이렇게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실 때 이 패턴에 이런 글자 패턴을 이제 사용되는 게 지금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력을 해서 쓸 때에 이런 게 잘 먹으면 괜찮은데 키보드는 먹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해서 숫자를 잘 먹는데 이게 숫자를 먹는데 요거 지금 높은 숫자를 쓰면은 지금 50일 이렇게 40일 써가지고 써놨는데 이렇게 높은 글자를 쓰시면 여기 30일로 다시 자동으로 바뀌어버리죠. 뭐 이런 기능도 있어요. 데이트로 쓰면은 날짜를 잘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저희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나와서 사용될 수 있는데 요거는 브라우저마다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HTML5에 해당되는 새로운 이런 속성에 해당이 되는데 타입이 데이트다라고 썼을 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키보드로 여기다 직접 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제재하기가 좀 힘들어요. 패턴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게 뭘 만들어서 쓰냐면 그 다른 라이브러리 같은 걸 쓰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날짜형의 그 부트스트랩에서는 날짜를 입력하다 이런 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새로운 것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입력하는 것에서 저희가 날짜 없는 것 같아요. 날짜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부트스트랩에는 없고요. 그 jQuery에서 제공하고 있는 jQuery UI라는 게 있어요. jQuery 보겠습니다. 그 jQuery.com 이렇게 쳐보시면요. jQuery.com 얘가 이제 공식 사이트인데요.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 맨 위에 jQuery 요거 jQuery가 있고요. U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무슨 색이야 이게. 어쨌든 이런 색깔로 자주색이 뭘로 색깔로 이제 U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가 그 jQuery UI인데요. UI. 화면단 디자인 부분을 보여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위젯 부분 보세요. 여기 위젯도 쓸만한 게 많이 있는데 그 jQuery 부트스트랩 자체도 jQuery를 쓰기 때문에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피커라든지 이런 거는 그 충돌이 일어나진 않아요. 부트스트랩이랑 그 데이터 피커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에 데이터 왼쪽에 데이터 피커. 얘네들도 라이브러리예요. 딴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달력이 나옵니다. 얘는 쓸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해보는데 여기다 이제 숫자를 쓰시면 숫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는데 그 데이터를 리드온리로 만들어 버려요. 리드온리로 만들고 클릭하면 이런 날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면 이게 세팅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형식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데 포맷 데이트 왼쪽에 오른쪽에 포맷 데이트가 있어서 지금 대시로 하고 싶습니다. YY 대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택하면 이렇게 대시로 들어가요. 형식에 맞춰서. 뷰 소스 보기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사본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까지 싹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 jQuery를 써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CSS, jQuery UI CSS 가지고 있고 요거는 없어도 돼요. jQuery 필요하고요. jQuery UI에 대한 여기 디자인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것에서 요거 더 추가, 그 다음에 요거 더 추가 이렇게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 피커 나오게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데이터 피커라는 함수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그 날짜라고 써져 있는 셀렉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피커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ID 데이터 피커라고 이렇게 인풋 태그에다가 ID 데이터 피커라고 쓰시고요. 데이터 피커를 찾아요. 이렇게 jQuery로 찾은 다음에 점 데이터 피커라고 쓰시면 얘가 달력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달력이 나오는데 우리 형식에 맞춰 쓰려면 이제 포맷이라는 걸 써가지고 저희가 포맷 데이터 피커에 해당되는 포맷을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여기 dis.value라고 되는데 요게 나와 있는 요 형식을 맞춰서 넣어주면 거기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클릭했을 때 뷰 소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 CDM 방식으로 그냥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에도 데이터 피커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그 나올 때마다 좀 해놨는데 조금씩. 그 검색할 때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피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트 피커라고 쓰시면 그
그 데이터 jQuery 데이터 피커를 이용한 날짜 입력 코드 정리 이러면서 이제 해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글로 바꾸는 방법 여기 한글 이 데이터 피커 월 요일이 한글이 아니고 월이 한글이 아니다 보니까 한글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써놨고요. 데이터 피커 하면서 이제 체인지 먼스 달이나 아니면 체인지 이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쓰는 것도 써놨어요. 그래서 데이터 피커를 만들 때 여기는 클래스로 만들어놨는데 점 클래스 데이터 피커를 여러 개를 디자인해서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피커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데이터 피커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시려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많이 좀 해놨고요. 그 소스도 많이 짜놨어요. 짜놨으니까 공지 시작일과 종료일 같은 경우에도 날짜를 입력하셔야 되죠. 날짜를 입력하는데 그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시작일을 클릭하면 시작일 이후에 이제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소스입니다. 얘네들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잘 동작을 하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소스 파일을 여기다가 첨부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소스 파일이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특문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특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긁을 수는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줄바꿈 한 것을 다 지우셔야 돼요. 지워가지고 하시면 이제 잘 동작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피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많이 써놨습니다. jQuery 데이터 피커에 해당되는 얘기는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피커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현재는 이제 여기 데이트라고 이렇게 타입을 데이트라고 지정을 하면 이제 날짜 달력도 잘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보이고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안 보이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이 짜놓은 거 이렇게 jQuery UI의 데이터 피커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해 보시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으시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얘도 이제 툴팁 뭐 이런 거 써가지고요. 마우스 같은 데면 이렇게 버블이나 버튼 얘네들도 버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을 주로 쓰시고요. 이런 거랑 혼용해서 쓰시면 나중에 찾기가 어려우세요. 데이터 피커 정도 많이 쓰시고요. 여기도 이제 클릭하면 셀렉트 된 걸 이렇게 하는 메뉴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그 위젯이 몇 개 나오는데 그리고 데이터 선택할 때 숫자 선택하는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 색상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오시고요. 색깔 선택할 때 이렇게 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되게 많죠. 예, 이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트 정도 쓰시고요. 나중에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를 날짜 입력할 때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데이터 픽업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트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어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자, 이렇게 되셨고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지금 TEL입니다. TEL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마찬가지. 여기 생년월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전화번호 이제 전화번호라고 쓰시는 거죠. 자꾸 아는 것들을 이제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고 그다음에는 그 저희가 변수 이름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TEL을 써가지고요. 그 이쪽에도 여기 보시면 TEL이 있어요. 텔레폰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TEL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 입력해라 라고 쓰고요. 네임이 TEL 이고요. 맥스는 원래 13자리죠. 근데 이제 최대 010-1111-1111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요게 지금 4자리 4
요 대시 두 자리, 요 대시하고 두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맨 앞에 세 자리. 요게 10자리죠, 10자리. 그리고 13자리. 그러니까 최대 13자리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최대 글자는 13자리입니다. 13자리입니다. TEL로 했더니 이게 이제 이쪽에 TEL로 해서 회원가입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다가 막 쓴다고 해서 이제 여기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전화번호도 이제 형태를 좀 알려줄 걸 잘못했네. 지역번호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쭉 쓰기에는 좀 길어서 그냥 전화번호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썼는데 저희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서 대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대시 그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처리를 해서 이제 글자 수에 따라서 이게 분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지금 이 브라우저에서는 전화번호 썼다고 해서 이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내용상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텍스트 입력하는 거 그냥 입력할 수 있다. 이제 한글 영문도 입력할 수 있고요. 한글도 그냥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숫자도 입력하고 대시도 입력하고 이렇게 대신에 이제 글자 수는 13자리까지만 입력이 됩니다. 대시했죠? 제가 이제 잠시 해본 거는 이제 모바일 통해서 그 인풋 태그에 그냥 클릭을 해봤는데 지금 이 전화번호 이거 입력하는 거는 키보드로 입력하기 때문에 키보드에는 한글이나 영문이나 그 숫자 자판이 전부 다 나오는데 모바일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영문이나 숫자냐 아니면 한글이냐 이런 게 이제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전화번호인 경우에 모바일 핸드폰으로 볼 때는 숫자 패드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이제 타입의 TL이라는 뜻이에요. TL이라고 쓰시면 타입 이꼬르 이제 타입 TL이라고 쓰시면 이제 숫자는 그 전화번호는 숫자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패드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전화에 해당되는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 패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기 때문에 사용하시고요. 얘를 이제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쓰시는 거는 정규 표현식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 생년월일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할 때에 이 정규 표현식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다 똑같습니다. 파이썬이나 정규 표현식은 공통으로 쓰는 표현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바 다르고 자바스크립트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따로따로 찾았거든요. 다른 줄 알고. 그런데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젠장. 이해되시죠? 예, 다 똑같아서 다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자 정규 표현식인데 무슨 정규 표현식이냐면 이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정규 표현식 가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저희가 정규 표현식을 자주 사용하는 건데 핸드폰 정규 표현식도 있고요. 이 전화번호 해당되는 정규 표현식이 나오시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셔서 이게 되게 이게 숫자 문자 포함해 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13자리 뭐 써야 합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네요. 근데 정규 표현식 이게 맞죠? 여기 있네요. 숫자 문자 형태이고 여기 있네요. 핸드폰 정규 표현식, 일반 전화 정규 표현식. 이걸 짬뽕해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것도 쓰고 이것 밑에 것도 쓰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핸드폰 정규 표현식이고요. 그 앞에 세 자리, 뒤에 세 자리에서 네 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자리. 011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께 세 자리인 것도 있어요.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010은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이렇게 되는데요. 011, 017, 016 이런 거는 세 자리, 네 자리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구글링해라 찾아가지고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요거 찾은 패턴 중에서 핸드폰도 되고 이제 일반 전화도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걸 쓰면은 핸드폰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 자리부터 두 자리도 되고 세 자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반 전화 정규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보통 연락처일 때 일반 전화도 포함을 하는데 요즘 일반 전화를 잘 안 써서 근데 이제 핸드폰 번호도 이걸 포함이 되니까 이걸로 쓰겠습니다. 여기 맨 뒤에 맨 앞에 슬래시 맨 뒤에 슬래시 요 친 거는 자바스크립트에 이게 정규 표현식 객체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JS 자바스크립트에서 정규 표현식 객체입니다 라고 표시할 때 이렇게 슬래시 맨 앞에 슬래시 맨 뒤에 슬래시를 붙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붙이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요 안에 거 이제 시작부터 끝에까지 그냥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쓰시면 된다. 복사하세요. 이렇게 여기 복사가 안 되네. 이런 이 복사 안 돼요. 이게 쳐야 되나요? 이게 복사 안 돼요. 얘는 복사 되네요. 예, 여기 복사 되네. 전체적으로 복사했겠네. 복사 이렇게 일반 전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패턴 만드는 거죠. 전화번호인데 지금 라벨이고 인풋 태그에 이제 패턴이 없는데 여기다가 요거는 반드시 필요하면 required라고 붙이셔야 돼요. 자, 얘는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요거는 이제 패턴을 넣어서 패턴인데 컨트롤 V 아까 복사했던 건 컨트롤 V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 패턴에 안 맞으면 이제 다시 입력하라고 시키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을 좀 줘가지고 이제 패턴을 어떻게 만들었으니까 타이틀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숫자로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뭐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지? 9로 만드나? 모르겠다. 예, 형식을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숫자로 그냥 X 쓰겠습니다. X 다시 두 자리 그 다음에 세 자리 또는 네 자리 또는 이렇게 쓰고 네 자리 뭐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또는 패턴이 또는 이제 여기 맨 앞자리를 세 자리로 쓸 수 있어요. 세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일반 전화고요. 일반 전화. 핸드폰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세 자리도 있어요.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도 있기 때문에 가를과 걸 쓰시죠. 요거를 써서 가를과 거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 대가로로 쓸까요? 대가로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이제 사용하셔야 된다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런 패턴을 써야 합니다. 라고 이제 잘 안내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회원가입 하시면서, 되게 할 게 되게 많죠. 아이디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 이름도 입력을 하고, 이름도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형식이 맞아야 되는데, 형식은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날짜 형식이 맞죠. 여기서 이제 날짜 위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자기 걸 찾으려면 되게 힘든데 밑으로 내리면 연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연도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잘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월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면 이제 형식에 맞춰서 넣어준다. 전화번호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하시는데 저희가 숫자에 안 맞게 이제 이렇게 해서 가입을 넣어보시면 요청한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형식에 맞춰서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10 1111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오류 없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이메일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도 인풋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고요. 이 이메일은 그냥 이메일로 쓰시면 되겠죠. 이메일은 필수입니다. TEL은 필수가 아니고요. 네, 이메일은 돈 안 들이고 가입을 할 수 있죠. 전화번호는 돈 줘야 가입이 해주잖아요. 생기잖아요.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그 이메일은 여기다 이메일 이렇게 쓰시는데 이메일은 이제 무료로 만들 수 있다. 네이버 같은 데다가 무료로 가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입 중에서도 이메일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이메일 타입이 따로 있는데 이메일 타입도 이메일 패드가 생겨요. 아이디도 이메일, 네임도 이메일, 이제 여기는 이메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아이디 골뱅이 뭐 이렇게 쓰세요. 형식은 뭐 아이디 앞에 아이디가 나와야 되고 아이디 골뱅이 이제 골뱅이 그 다음에 도메인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고 그 최대 길이는 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길이는 한 50 그 데이터베이스상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이메일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있죠. 이메일은 50바이트 만들어 놨습니다. 50바이트. 그러니까 길이를 50으로 최대 길이 50으로 50까지는 집어넣을 수 있고 그 이상 되면 안 돼요. 이거 쓰시고 패턴도 똑같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메일 패턴 저희가 정규 표현식에서 이렇게 정규 표현식 중에서 이메일은 되게 많은데 이메일 밑에 정규 표현식 나오죠. 이렇게 정규 표현식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 i/i로 쓴 게 왜 썼는지 알려주는데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으면 /i를 사용해요. 소문자. 이건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i를 꼭 쓴 거고요. 시작이다, 끝이다. 그 다음 맨 마지막 /i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정규 표현식 하는 방법을 좀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숫자, 소문자, 영문자, 대문자, 영문자 중에 하나 대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썼으니까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아시겠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개가 선택이 돼야 되고요.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어요. 이거 서브 문자열 이런 거 쓸 때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쓰시는데 여기 보면 요것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대시, 언더바, 점. 이게 아이디 같은 경우에 대시 쓸 수 있고 언더바 쓸 수 있고 썸도 쓸 수 있어요. 아이디 만들 때 아시겠죠? 그래서 만들 때 이렇게 쓴 거고요. 물음표니까 그 0개 또는 1개 0개 또는 1개 이걸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되셨나요? 그리고 영문자 숫자를 쓸 수 있다. 여기서 영문자 숫자 1개를 쓸 수 있다. 1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별표가 붙었네요. 별표가 붙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의 반복인데요. 0개 이상이 됩니다. 0개 이상 0개 이상을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별표를 붙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0개 이상 됐죠? 그리고 중간에 골뱅이 나와야 되고 골뱅이 at이라고 있는데 이 골뱅이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그 뒤로 숫자 영문자 이런 영문자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대시 언더바 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요게 한 개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게 영문자나 숫자 이렇게 무작위게 나와야 되고 이 도메인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그 네이버닷컴 할 때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그다음 뒤에 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점 나오는 게 도메인은 영문자로 보통 쓰시죠. 숫자로 잘 안 쓰시니까 영문자가 그 co.kr 뭐 이렇게 쓰는 거라서 두자 내지 세자 두 개 이런 게 그 두자 내지 세자가 나온다. 그 co.kr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기 점 때문에 이거 무한으로 점 이렇게 점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나오는 것은 이게 여러 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맨 끝에 뭐 kr 뭐 com 이렇게 쓸 때는 세자 co.kr에서 한국에 나온 거 그렇게 쓸 때는 두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런 패턴에 맞춰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꺽쇠 표시부터 달러까지 쓰시고 복사 그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라고 붙여놨는데 여기 소문자도 되고 대문자도 돼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써놓은 거죠. 이런 거는 복사하시고 이쪽에 이메일 부분에 입력하는 부분에 패턴에다가 붙여넣기 길죠? 넣기 좀 깁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메일 형식은 이제 여기다 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형식을 만들어서
쓰시고 id 골뱅이 그다음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뭐 뭐뭐점 이런 쓰는 것은 네이버닷컴 이렇게 도메인을 그대로 써야 한다. 이렇게 써서 형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해줄 거예요. 되셨나요? 네. 예, 쓰시고요. 그 이메일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여기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서 여기 이메일을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치면은 이제 한글도 있으니까 한글도 나오고요. 그냥 이게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얘기인데 지금 달라지는 내용은 이제 모바일에서 달라져요. 모바일에서 이메일을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타입을 이메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가 입력이 돼야 되죠? 이메일 입력하려면 골뱅이 이게 입력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영문자에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모바일 통해서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이메일을 입력하는 키패드로 바뀐다. 요거는 이제 데스크탑에서 볼 때는 똑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볼 때는 이메일로 써놓으면 타입을 이메일로 써놓으면 이메일에 해당되는 키패드가 적용이 돼서 보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냥 그 데스크탑에서는 텍스트라고 쓴 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메일인데 적용이 안 되면 무조건 텍스트로 다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 이게 안 쓴 거와 똑같아요. 이게 데이트라고 써놨는데 낮은 브라우저야. 브라우저인데 데이트를 못 알아먹겠어. 데이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일 기본이 되는 텍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거 썼고요. 브라우저에서 패턴이라는 걸 못 알아먹겠어. 그럼 패턴은 무시당합니다. 패턴이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놔라.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또 처리하는 걸 또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길이는 어쩌고 패턴은 어쩌고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